스페인 문명 여행 제12강은 스페인 건축 여행을 한번 해보죠. 바르셀로나와 가우디. 스페인을 여행을 가게 되면 바르셀로나를 빼놓을 수 없을 거고요. 당연히 가우디를 보러 간다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의 지도를 쫙 펼치면 가우디 투어가 따로 있어요. 왼쪽부터 피게레스 저택, 까사 비센스, 구엘 별장, 까사 밀라, 까사 아밀라, 가우디 하우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렇게 있겠죠. 그걸 한번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디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만든 건축물이 7개나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 한 100년 밖에 안 된 이런 건축물들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한가 싶지만 어쨌든 인정을 받았으니까 됐단 얘기죠. 그만큼 가치가 높다.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독특한 양식을 가진 가우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센스 주택, 구엘 저택, 구엘 공원, 구엘 공장 단지 내 지하 경당, 밀라 주택, 까사 바뚜요, 성가적 성당 인몇 및 지하 경당입니다. 이걸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우디라는 사람은 타라고나라고 하는 바닷가 도시가 있죠. 여기 근처에 작은 마을에서 탄생을 했는데 이 타라고나가 가까워서 여기 자주 갔답니다. 타라고나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제국 시대의 도시 중에서 가장 번성한 곳이에요. 로마랑 가장 가깝죠. 이곳에는 로마 제국 시대에 남겨진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원형극장이죠. 이곳에도 교회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타라고나 산타마리아 대성당, 전형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은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건축은 아무 말 없이 군림한다. 아무 말이 서 있는데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준다 라고 가우디가 말했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런 건축물들을 보고 자란 가우디는 건축가로서 앞날을 설계하죠. 그래서 건축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만든 것은 묘지 입구 1875년에 만든 이것인데 오늘날에 이거 불타고 없었답니다. 그래서 사진만 남아있는 거고요. 또 졸업작품으로 만든 어셈블리 홀, 가우디가 졸업할 당시에 로젠 건축학장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군들, 오늘 우리는 건축사 자격증을 천재에게 아니면 바보에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재는 원래 바보처럼 보이죠. 다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은 천재가 아니죠.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보일지 천재일지 잘 모르겠다. 결론은 뭐였죠? 그 사람은 남들과 다른 천재였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남겨진 많은 건축물들을 보면 그렇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자,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사 사무실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한 첫 번째 공공수주, 공공건물, 공공건축물은 이거였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람블란스 거리의 레이알 광장에 있는 가로등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참 독특하죠. 참 가우디가 만든 가로등은 참 이렇군요. 등이 6개나 달린 가로등입니다. 근데 이 가로등을 끝으로 가우디는 더 이상 공공건축물 수주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공공조가 일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엔 대가가 상당히 짜죠. 이익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우디는 실제 가격의 7분의 1 정도밖에는 못 받고 말았답니다. 공무원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알겠습니다 하고 빠져나오고 이 다음부터는 공공 수주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첫 완성된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카사 비센스입니다. 이때부터 바르셀로나에 촉망받는 건축가가 됩니다. 아주 붉은색을 가진 독특한 건축물이죠. 근데 가우디는 직선보다는 곡선을 상당히 좋아한 건축가였습니다. 사실 직선으로 지으면 건축비가 적게 들어요. 근데 곡선으로 하면 당연히 시공이 어렵잖아요. 자재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사실 건축주를 잘 만나야지 이게 가능하지 건축주가 거기에 걸맞는
건축비를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우디는 늘 이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고, 친구들은 가우디의 아이디어를 많이 뺏겨가기만 했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가우디는 설계도를 자세하게 남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훔쳐갈까 봐 많이 염려를 많이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카사 비센스에서 가우디는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을 만듭니다. 그게 스페인에만 있는 무데하르 양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자, 카사 비센스의 꼭대기에 보면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걸 둥그런 형태의 템피에토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템피에토식 건물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무데하르식 아치와 타일이 있죠. 타일이 아주 색깔 있는 타일을 많이 썼죠. 이 타일이 굉장히 비싸요. 이 비싼 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그런 거고요. 아치도 보면 이 각이 져 있죠. 그래서 이 고딕식 아치계로 첨도 아치인데, 첨도 아치가 약간 더 각이 있는, 이거 바로 무슬림들이 주로 했던 이런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무데하르식 아치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는 그라나다에 있는 아람브라 궁전이죠. 그래서 이 그라나다에 있는 아람브라 궁전을 많이 궁전에 있는 양식을 많이 뺏겨와 가지고 카사 비센스 내부에도 이렇게 타일을 마음껏 써가지고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온갖 색이 들어있는 타일들을 많이 붙였죠. 이런 타일을 많이 쓴 건축물, 바로 아람브라 궁전이라 할 수 있죠. 아람브라 궁전에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무데하르 양식입니다. 여기도 보면 기둥, 그다음에 아치가 아주 독특한 문양을 갖고 있죠. 구름처럼 보이기도 하고, 완전 반원형을 하면 르네상스식이고, 약간 각진 형태의 아치를 하면 고딕식인데, 이 고딕식과 좀 더 다른, 좀 더 화려한 모습을 갖는 게 무어인들이 채택을 했던 무데하르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 내에 있는 나사리 궁전 또는 사자의 중정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 기둥이 얇고 그 위에 아치가 아주 독특한 문양을 하고 있고요. 무늬도 어떤 특정 양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흔히 아랍 양식, 아라베스크라 부르는 그런 양식들을 많이, 그런 무늬를 많이 채택하고 있죠. 내부에도 보면 벌집 모양의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 것들을 이 나사렛 궁전에서 발견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카사 비센스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왔다. 그래서 무데하르 양식에서 많이 차용을 했다. 그러다가 가우디를 세계적인 건축가로 만들어준 아주 은인이 있습니다. 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가우디보다 6살 연상이었고요. 벽돌회사 사장이고 무역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남작에 자기가 있던 이 바르셀로나의 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파리에 갔다가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가우디가 제작한 유리 전시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유리 전시장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가우디를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에 가우디는 푼티라고 하는 선배의 작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길 찾아와가지고 일을 주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우디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큰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직선을 쓰는 건축물들은 이런 건축 비용이 적게 드는데, 어떤 곡선을 쓰는 건축물 아니면 다양한 타일을 쓰고 이런 거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아끼지 않고 대줄 수 있었던 구엘이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가우디가 생각한 어떤 건축 스타일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디는 이렇게 구엘을 평했다는 거죠. 구엘은 진정한 신사다. 돈이 많지만 티내지 않고 돈을 잘 다룰 줄 안다. 그는 진정한 세뇨르다. 그래서 구엘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요. 처음에 했던 게 구엘의 저택이죠. 시내에 있는 공간에다가 구엘의 집을 지어주게 되죠. 이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은 곳이었는데 이곳에다가 3층짜리 구엘 저택을 짓게 되고요. 이로부터 이 가우디한테 상당히 많은 수주가 밀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우디는 바르셀로나의 부자 건축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별로 이름도 없고 상당히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 구엘로부터 상당히 여유 있는 건축비를 받는 바람에 부자가 되었고요. 또 수주를 많이 따게 됩니다.
구애를 통해서 수주했던 가장 유명한 작품은 구엘공원입니다. 자, 구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투자할까 하다가 시내에 있는 언덕에 채석장 같은 곳, 버려진 땅에다가 고급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면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가우디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엘공원은 아주 다양한 어떤 형태의 건축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산책로가 있죠. 산책로에 보면 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돌들을 여기 채석장이 있기 때문에 돌이 워낙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현장에 나온 돌로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 구엘공원 또는 가우디의 건축물에 많이 채택됐던 게 타일을 쪼개서 장식을 하는 게 있거든요. 아까 가사 카디스 안에는 이렇게 좀 정형화된 타일을 썼다면 이렇게 비정형 형태의 타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장식을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거를 트렌 카디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우디가 창조를 하게 됩니다. 이 타일도 가격이 비싼데 이거를 이렇게 자유롭게 장식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구엘의 큰 역할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엘공원은 원래는 전원주택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했다가 구엘이 일찍 죽고 경제적인 문제로 그 아들 구엘 2세가 이걸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분양은 안 되고 이제 오늘날에는 공원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다음 이제 가우디가 만든 건물은 까사 밀라와 까사 바뜨여인데요. 이 두 건축물은 그라시아 거리의 한 블록 차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 그라시아 거리는 바르셀로나의 네노란 건축가들이 이곳에 참여해가지고 여러 건축물을 지어놓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우디의 건물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관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까사밀라는 뭔가 한번 보죠. 까사는 주택이라는 뜻이에요. 시내에 있는 집, 이걸 까사라고 하죠. 이거는 공동주택이었어요. 그 빌라 같은 아니면 연립주택 같은 이런 건데 사실 이거를 지을 당시에는 최고급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지하 주차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20세기 초반에 이런 지하 주차장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이런 공동주택이 있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최고급 주택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평은 그랬다는 거죠. 이것도 집이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무슨 벌집같이 만든 게 집이냐라고 하는 혹평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내부에서 보면 상당히 여러 기법들을 도입을 하게 되고 이게 둥글게 곡선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비는 많이 들었겠죠. 자, 까사 바띠오 여기 한번 보죠. 까사 바띠오는 원래 있던 집인데 이거는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사드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썼죠. 이 파사드를 잘 보시면 발코니 공간을 꽤 신경 써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자, 2층에 메인홀이 있는데 메인홀에 파사드에도 보면 유리창도 직선이 아니에요. 다 곡선을 쳐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기둥 하나도 그냥 만든 게 없죠. 전부 다 둥그런 형태로 곡선을 써서 만들었고 위층에 있는 발코니도 상당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통해서 가우디의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까사 바띠오는 파사드만 리모델링 한 게 아니라 내부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타일을 주로 썼던 중정, 가운데 원래 이 주택 가운데 이제 큰 정원 있죠. 중정, 거기에 이제 타피오라는 빛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또 1층에는 나사리 궁전, 아람브라 궁전에 나사리 궁전이라면 이런 기둥이 있어요. 기둥의 모양, 그걸 모방을 해가지고 이런 기둥도 만들었고, 옥상에는 굴뚝이 있는데 굴뚝도 참 아름답죠? 여기에도 타일을 붙여가지고 장식을 했고, 또 굴뚝의 옆에 십자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식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게 됩니다. 이게 까사 바띠오였고요.
또 구엘 성지가 있습니다. 구엘 성지에 원래는 성당을 지으려고 땅을 판 거죠. 그래서 밑에 지하 제실부터 만들었습니다. 지하 제실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위에는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디는 위에 이런 형태로 올리겠다라고 스케치를 했는데, 여기 스케치에 보시면 여러 탑들이 있잖아요. 이 모습이 꼭 성가적 성당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구엘 성지의 이 성당에 했던 이 스케치를 가지고 이것이 성가적 성당의 모습으로 발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지하 제실, 지하교회죠. 지하교회의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천정에는 야자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이 벽돌로 쌓은 꼭 고딕식 늑골 궁룡 같기도 하고요. 독특한 모습을 가진 아주 컬러풀한 지하 제실을 만들었고, 여기에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건 기둥이죠. 여기 6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다 동일하지가 않죠. 다 모습이 다른 이 화강암을 잘라가지고 이것으로 기둥을 만든 가우디만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하 제실이니까 이 지하 위에 또 이제 성당이 원래 올라갈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 하중을 받을 만큼의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기둥을 설계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완공되지 못했던 거고요. 이 지하 제실을 만들 때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이 가우디가 만들었던 가장 유명한 건축물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구현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현재도 건축이 진행 중이죠. 그 진행 중인 이유는 이 성당은 무조건 민중들의 기부금만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입장을 하려면 13에서 15유로 정도를 내야 되는데요. 워낙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입장료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 입장료로 이 건물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이 사이사이에 건축이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다 떨어지면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면 사람들 여기 성지처럼 들어와서 입장료를 내고 하는 바람에 그것이 돈이 모여져서 계속적으로 이제 공사가 되었던 거고, 예상은 2026년 가우디 사망 100주년이 되었을 때 완공이 될 거다라고 지금 공표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뭐 공사가 상당히 미뤄졌을 것 같고요. 아직 이 탑들이 다 올라서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언제 완공이 될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완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민중들의 기부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교회에서는 중요해요. 빨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신앙심이 여기에 구현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씩 변화가 돼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완성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이 교회는 기부금에 의해서만 건축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원래 이 교회는 가우디가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이 지역의 주교가 이 건물을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원래 건축가는 비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그 담당 건축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보수였습니다. 교회니까 무보수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무보수로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고딕식으로 세울 예정이었었죠. 사실 당시에는 고딕식이 제일 높이 갈 수 있는 거, 가장 위압적인 뭔가 그 천국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가우디는 이 선배 비아르 밑에서 조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비아르가 이 담당 주교와 계속 다툼을 하는 바람에, 더군다나 무보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누가 할 거냐라고 하다가 마침 거기서 조수로 일하고 있던 가우디, 당시 31세였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맡게 됩니다. 사람들은 과연 가우디가 이거를 담당 건축가로서 일할 수 있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때부터 맡아가지고 계속 평생을 이거를 해왔어요. 물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아까 앞에 있었던 많은 까사 밀라나 까사 비오트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면서 겸해서 했던 거죠. 어차피 이건 무보수기 때문에 저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또 계속 중간에 건축도 중단되고 했었기 때문에 동시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가우디가 맡아서 하게 됐는데 가우디는 선배가 처음에 계획했던 설계도면을 다 밀어버리고 자신의 디자인으로 이 성당을 새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생각하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모습,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오늘날에 여러 탑들이 서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자세하게 뜯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 가장 기초는 로마네스크 교회다. 사실 스페인에 가장 유명한 순례길 있잖아요. 그 순례길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로마네스크 교회들이 있어요. 그걸 흔히 이제 순례교회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로마네스크식 건축 양식 과양 가장 신앙심이 있는 어떤 스페인다운 이렇게 교회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로마네스크 양식을 기본으로 하고 이 탑을 보면 둥글둥글한 탑이잖아요. 이 탑이 고딕시 양식도 아니고 로마네스크도 아니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저 비잔틴 양식에서 오지 않았나.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에서부터 이 그리스 정교회 성당에 가보면 이런 둥글둥글한 형태의 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오지 않았는가. 모스크바에 보면 성 바실리 교회에 여기 그 버섯같이 생긴 탑들이 있어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가지고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탑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우디만의 양식을 종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네스크 양식, 그다음 비잔틴 양식의 어떤 도움 또는 무슬림의 어떤 도움 이거를 결합을 해가지고 파밀리아 성당이 만들어진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로마네스크 양식의 장미창이 있죠. 로마네스크 양식 교회는 항상 가운데 중앙에 동그란 형태의 장미창이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밀리아 성당에도 보면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따온 듯한 장미창이 여러 개가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또 그거를 약간 변형시킨 장미창도 또 있고요. 또 내부에도 보면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인공 조명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낮에는 인공 조명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밝습니다. 이거는 고딕식 성당에서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고딕 성당에서도 그 자연 채광이 잘 돼가지고 상당히 밝거든요. 그리고 이 기둥을 잘 보세요. 기둥 보면 실제 나무 모양 같기도 하고 기둥이 거의 숲처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딕식 기둥에서 가져온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어떤 기둥 모습을 가져온 것 같기도 하고 스페인 땅에 있었던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또는 무데아르 양식을 모두 혼합해서 이 사그리아 파밀리아 성당에 다 녹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우디 양식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교회의 정면에는 이 교회는 3면에 의해서 3개의 파사드가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완공된 것은 탄생의 파사드고요. 최근에 완성된 게 순환의 파사드, 지금도 건축 중인 게 영광의 파사드입니다. 가장 먼저 완성된 건 실제로 가우디의 손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탄생의 시점을 잘 알려주고 있는 여러 장면들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죠. 그리고 순환의 파사드는 마지막 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것은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과 본인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가우디가 만든 거하고 제자가 만든 게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가우디가 이렇게 해라라고 지침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가 생각하기를 파사드가 똑같이 하는 건 가우디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탄생의 파사드와는 뭔가 다른 좀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걸로 좀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런 순환의 파사드를 했다고 그러고요. 지금 제가 사진을 구했는데 이게 영광의 파사드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가려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보여줘 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파사드의 모습을 보면 왜 이 성당을 성가족 성당이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페인 다운 가우디 양식의 최종 결정판 성가족 성당이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결과물로 남게 된 거죠. 이게 뭐 완공을 하든 아니면 계속 건축이 되든 어쨌든 이 건축물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덕분에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의 이름은 지구상의 그 어떤 건축가도 넘어서기 어려운 위대함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디란 사람이 왜 위대한 건축가냐, 그 어떤 건축가도 이 사람을 넘어설 수가 없느냐라고 보면 제가 한 4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영혼을 바쳐서 건물을 지었던 건축가였다. 물론 건축하는 사람이 자기의 열성과 노력을 바치지 않는 건축가 있겠습니까마는 가우디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성가족 성당이라고 하는 완성품 최종물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건축이라는 곳에 완전히 쏟아부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밀리아 성당 지하 묘실에 이 사람이 묘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 주교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사실 권력자도 아니고 아무런 뭐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성당의 지하에 묻힐 만한 계급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물을 내므로써 지하 묘실을 차지하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의 2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성가족 성당은 무엇을 구현하려고 하냐면 바로 성 삼위일체를 구현하려 했던 참 종교이다.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가장 우선한 가치는 성 삼위일체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 본질이다 라고 하는 이거를 이 교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째는 이 사람은 카탈루냐 출신으로서 자신의 지역을 아주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카스티아어를 쓰지 않고 카탈루냐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을 사랑하고 자신의 지역에서 갖고 있던 고유 문화를 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사상가다 이렇게 붙여봤던 거고요. 4번째는 스페인의 모든 것을 건축에 담았던 융합인이다. 스페인 내에 있었던 많은 건축물들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그 건축물에 있었던 많은 건축 양식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건축에 확실하게 녹여냈던 그런 융합인이 가우디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 세계인의 추앙을 받는 건축가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